때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이다. 돈이 되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돈이 돌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아, 저기 들어가면 돈이 돼 있구나. 보통 일반인은 그렇게 해서 가격이 뛴다고 한들 자기 손에 쥐어지는 돈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매달리고 달려들고. 지금은 전매 제한이 생겼는데 분양권 자체만으로도 전매가 가능했을 때는 소액의 계약금만 걸고 이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그만큼의 차익을 얻고 계약금도 회수를 네, 하고. 그런 경우도 이렇게 제 친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친구가 3년 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2억이 올랐대요. 그런데 2억이 올라서 주변 친구들은 네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가 돈 제일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은 그거거든요. 나 이 집 팔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내가 돈을 벌었다는 말이냐. 그래서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 거예요. 그냥 숫자로만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가치인 건데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뛰어드는 이 행위를 도대체 왜 하는지 저는 납득이.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안 돼도 내 집이 2억이 4억 되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 나도 저러한 자산이 증식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집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라서 코로나 그19 이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 나오니까 명품백 사는데 줄 섰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야.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의 근저를 보면 이 부동산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저는 플렉스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플렉스를 할 수 있을 네. 정도는 버티고 있다는 아니죠. 거잖아요. 그냥 내일이 없이 사는 플렉스인 거죠. 내일은 없다시게 플렉스. 그렇게 되는 거야? 대구가 소득 수준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되게 낮은 편이잖아요. 그 PIR 지수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 또 6대 광역 중에서 가장 대구가 높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주택 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이제 1년간의 가구 소득으로 나누거든요. 예를 들어 1년에 연봉이 그 3천만 원인 사람이 3억짜리 집을 살려면은 그럼 몇 년 걸리겠습니까? 딱 10년이잖아요. 예. 자, 이걸 갖다 지수로 표현한 거거든요.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10원도 쓰면 안 돼요. 그대로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전국에서 이게 대구가 이게 지금 제일 길어요. 이렇게 보면은 부산이 9.1, 그 제일 낮은 게 울산이 6.6, 대구는 9.3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끔찍한 수치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기생충에 보면 그 송강호 씨의 아들이 아버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집을 살게요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는 오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을 벌겠습니다. 아주 많이. 아버지는 그냥 계단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그 집값을 5등급으로 나눌게요. 1등 상위 20% 집이 있고 5등급은 하위 20%가 있고 소득도 1등급에서 5등급이 있어요. 5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생충에 나왔던 그 아들이 소득이 5등급이라고 칠게요. 그럼 이 5등급이 상위 20%에 속하는 집을 살려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09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판타지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면 큰일 나지. 이러면 진짜 우리 밑에 세대들 큰일 난다. 다들 죽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대구도 서울처럼 가자는 거죠.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돈 더 못 버냐. 이제 그런 욕망 때문에 이 수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더라니까요. 그런 거는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진짜 뭐 내 집 마련 저는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지금 살 준비가 돼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7억 8억 하는 집을 제가 어떻게 사겠습니까?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너는 왜 7, 8억짜리 집만 네 집이라고 생각하느냐? 5천만 원짜리 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름 없잖아요, 근데. 예? 이름 없는 아파트잖아. 아파트 이름이 요즘에 그 대구가 공사판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엄청납니다, 재개발, 이건. 재건축 엄청나거든요. 저 오다가 맨날 만촌역 지나는데 여기 네 군데가 다 공사하고 있어요, 진짜. 저는 그 달고물대로 다니는데 양쪽에 난리예요. 진짜 난립니다. 보고 아주. 올라가 그냥. 이것도 큰 요인이 되겠죠? 아파트 열풍에?
그 당연하죠. 지금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지금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네.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에 약 231건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되면 원주민들이 다 그 아파트에 가요? 근데 거의 그 현실에서는 못 가는 경우가 못 가지 많아요. 않나요? 워낙 가격이 높게 오르다 보니까 그 돈 주고 더 추가적으로 더 이만큼 줄 돈도 없을 뿐더러 그냥 그래서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박사님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는 거는 대구의 아파트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2018년도에 초과 공급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그 주택 공급량이 한 8,000호 정도 2018년도에 이미 초과가 됐거든요. 원래 어디 사셨다고? 저 파란 대문집에 저 안에 예, 저기서 잘 살았는데 각중에 그냥 강제 집행해갖고 사람 이렇게 완전히 거지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석 달 됐다니까. 9월 25일 맞다 그래. 9월 25일부터. 그때부터 텐트 치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예. 여기서요 잠도 못 자요. 막 차가 쌩쌩 지나가니까 사람이 놀래가지고 시선 있는 사람이 있어 뭐 걱정 없지만 우리는 뭐 개코도 재산도 없는 사람이 어디를 나가라고. 지금 이거 재개발한다 여기 생기고부터는 전세값이 더 올랐어요. 그때는 뭐 한 3,500이면 얻었는데 지금은요 3천만 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갈래 갈 때가 있어요 가지고 그래 막 자다가 어떤 데는 눈물 나. 머리가 터지면 안 돼, 지금. 머리가 터지면 안 돼. 아파트가 뭐라고? 아파트가 뭐가 그리 좋다고? 아파트가 뭐가 그리 좋아? 우리 월급으로 살 수 있을까? 대출 이자만 해도 진짜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중에 내 집이 하나 없다는 게 참 슬플 때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은 2008년도에 왜 그 미분양 대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미분양이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미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융위기 터질 듯이 그렇게 미국에서는. 위태롭습니다. 예. 그냥 소망하건대 미국의 그 프라임 모기지 론과 같은 사태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2의 IMF가 될 거지만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대한민국 없어져요. 네, 이번에는 극복하지 그러니까 못할 저는 거예요. 이 부동산 이게 무너지면 대한민국 그 근간이 경제의 근간이 다 이걸로 돼 있거든요. 예. 일본 버블 경제 외우고 그건 빗잽이 안 된다는 ጭ이 안 된다. 네, 잽이 안 돼요. This is not a love song. Happy to have, not to have not. Big business is very wise. I'm crossing over into enterprise. This is not a love song. This is not a love song. 지칠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아파트 가격. 근데 다들 이거 좀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좀 잡아야 된다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력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 정책이 시장의 원리에서 시장이 이걸 보고 움직여 주느냐면은 안 그렇거든요. 정책보다도 시장에 있는 수요 공급자들이 더 똑똑해요. 미리 하면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기 때문에 이게 안 먹힌다는 얘기가 걱정된다는 거기에도 얘기죠. 정책에 대해서 대비를 또 하는군요. 역대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적이 없죠.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전례가 그리고 없어요. 이번 정부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예. 미국 주택 시장이 폭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그 핵심적인 외부 충격이나 예를 들면 금융권 문제, 금리 저는 문제. 전쟁이나 이런 게 예. 뭐 진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못 잡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시장이 세팅됩니다. 그 현상은 잡을 수 있겠지만 시장은 다시 생물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재편된다. 모양을 계속 바꾸는군요. 이게 우리나라 땅덩이가 좁아서 어쩔 수 없어. 아니 땅덩이 넓어요. 땅 넓어요. 아니 한데 이게 지금 집중돼서 그렇지 영양봉화 충성 가면 굉장히 넓어요. 예, 사람들이 좁지는 않습니다. 예. Yeah, yeah, high come back at it again. Yeah, rock you now. 부동산 분양권 매매 제한 요 정책이 시행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광역시 등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이제는 소유권 이전의 등기 시까지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분양권을 받은 그 시기로부터 6개월뿐만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도록 돼서 줍줍 쪽이라든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것도 뭐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8월 이후부터의 그 분양 나오는 거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그 전에 이미 분양된 분양권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전에 게 또 이제 가격이 폭증한다라는 맞아. 8월 전에 끝내야 네, 되니까. 8월 전에 이제 분양된 것들의 가격이 더 오르는 이게 더 비싸지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해서 그런데 이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근데 1년 안에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세금을 상대방에게 떠넘긴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시도 그러니까 생기고. 이게 그런 방식으로 그 집값을 또 떠받친다라고. 그러니까 세금이 한 1억이다 그러면은 1억을 붙여서 아파트를 팔아버리니까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저는 전매하다 걸린 분 봤어요. 월급 내더라고. 세금 많이 내도 무조건 남는 장사니까 그래도 세금 내도 무조건 남는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청량하시는 거네요.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제한을 하든 세금을 때리든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니. 네. 예. 박사님이 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신다면 맨 먼저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집값을 안 오르게 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와, 아 진짜요? 그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잡다 보면은 항상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거든요. 예. 백신이 나오면 또 그 백신을 능가하는 바이러스가 나오듯이 네. 부동산 시장을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책이 이미 시장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탁 집어서 어떤 예를 들면은 저소득층 또는 뭐 차상위층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10만 가구를 공급해서 이 사람들 하겠다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나머지 시장은 민간 주택 시장은 알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효율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렇게 하면 표가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우리 동네 개발시켜 준다고 하고 좋은 거 들어간다고 네, 해야 그 사람을 지지해 주거든요. 근데 진짜 반전이네요. 가만히 놔두면은 알아서 잡힌다.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가만히 둔다라는 게 시장에 그대로 맡겨둔다라는 건데 그냥 아무런 규제 없이 둬버리면 진짜 아니요. 기본적인 규제는 두되 자꾸 손을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지 새로운 말자. 정책을 자꾸 손을 대거나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다가 놔뒀다가 폐지했다가 다시 또 뭐 규제했다가 이런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죠. 긁어 부스름 만들지 그렇죠. 마라 예, 이런 취지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나가려면 애초에 한 2발짝 먼저 나가 있어라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네, 알았어요. 예. 그런 순간 난리 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난리 나는 정책 하나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고서라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해서 즉각적으로. 근데 워낙에 우리가 또 부산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규제를 하면 또 하면 할수록 뭔가 공감은 또 생기니까 서울은 다 불이 깔지고 묶여 있으니까 이런 지방의 핫한 데는 내려가 갖고 우리가 이제 대대광이라고 그러는데요. 대구 지역, 대전 지역, 광주 지역, 지방에서
유일하게 지금 상승 타고 있는 건 대구밖에 없습니다. 원정대가 한번 딱 원정 와서 싹 그 지역 훑고 가면 다 부치켜놓고 가잖아요. 아이고 막 저기 막 안 보일 정도로 줄 섰어요. 새벽에 텐트도 있었어요. 앞쪽에 그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장이 거듭날 정도로 있었으니까 알바생 10만 원 상태에서 받은 표가 엄청났어요. 그거를 한 장당 150만 원에 그 당첨금을 부르기 전에는 한 장에 150만 원 줄게 살래 이렇게였고 당첨된 거는 그 됐다 하면 그걸 주면서 1,000만 넘기라 하고 여기 됐습니다 하고 난 뒤에 1,000만 이체되는 거 보고 이 표를 줘서 계약하게끔. 떴다방들이 지금은 많이 진화가 됐잖아요. 예. 다른 데 뭐 옛날처럼 뭐 파라솔 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뭔데요? 저희는 부동산 사고 팔리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못하는지 계약 때도 못해가지고 지금. 아 진짜? 응, 계약 때도 일 못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수고 하나 뜯어놓고 보는 거로 가야지. 이제 그분들은 거의 이제 무자격자들 이제 뿌럭거들이죠.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다 받아서 정보를 주고받고 떴다방의 주 목적은 분양권 전매 매매거든요. 판매거든요.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는 누군가가 뭐 옆에서 10억 받았다 그러면 우리 10억 2천, 뭐 우리 10억 3천, 우리 10억 4천 드릴게요.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갭 차이만큼은 이제 자기네들이 그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되죠. 현재 그 분위기, 상승 분위기를 막 띄워서 그러면 이제 그 단속반들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속반들이 뜨면 귀신같이들 알잖아요. 그 단속이 실효성이 있는 단속인지 국민들이 과연 몇 프로를 믿을까요? 사실 업자들이랑 그 건설사나 뭐 시행사랑 거기를 짰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저기가 업자들이랑 걷어내라고 막 하는데 정작 누구 하나 시비가 붙어도 단속을 내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안에서 시행사 거기에서도 그냥 뒀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줄 선 것도 사실 자기네들한테 좋으니까 광고 효과죠. 떨어지는 거를 언론에서 굉장히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보도를 호들갑 떨면서. 내가 뉴스를 보는데 어느 날 뭐 집값 폭락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7억이 6억 9천에 팔렸다고. 그러니까 1% 막 난린 차이가 거예요. 아니 근데 3억이 6억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7억이 6억 9천에 팔렸다고 이러다가 어떡하냐 뭐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어떻게든 집값을 오르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풍선에 바람을 계속 집어넣으면 결국 터지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도 나중에 이게 팡 하고 터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터지면 평생 간절히 원했던 내 집 마련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치명적인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데 대구 부동산이 잘 나갈 때 그 건설사, 시공사, 부동산 관련 업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 이익만 보는 겁니까? 사실상 이제 뭐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위기에 대한 어떤 좀 청사진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거 없이 막 부풀려가지고 돈은 돈대로 벌고 나중에 피해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떤 그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기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설사에서. 국토 이용 계획법에서 이제 기부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는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행정청,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 건설 허가를 내주기 위한 조건처럼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수성구에 범어 내거리의 높은 아파트 옆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 도서관도 기부 체납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성목 근처에 도로가 확장이 되었잖아요. 거기도 이제 호텔이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네네네. 토지 일부를 도로로 자신들의 비용으로 이렇게 건설을 하고 그 부분이 기부 체납이 되는 거죠. 대구예술발전소 이런 게 다 기부 체납. 기부 체납으로 되는데 그럼 이게 이름만 봤을 땐 기부 체납이니까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기부한 만큼은
건설사들이 수익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그 수익을 다른 데서 창출해낼 곳이 그 아파트의 분양가입니다. 결국에는 네. 그대로 돌아오는 거네요. 네. 건설사들이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진 않을 거거든요. 하하. 분양가를 올리는 하나의 요소로 작동하는 면이 있고 부천시에서는 기부 체납받은 주차장을 임의로 매각하려고 하다가 얼마 전에 크게 신문에도 나오고 했거든요. 결국엔 이건 지자체의 재산에 해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만 계속해서 2중, 3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를 내주면서 일정 부분 건설사가 초과 이익을 얻는 거에 대해서 사회 환원하도록 하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비슷하게 단지 뭐 기부 체납의 방식이 아니어도 그 건설사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걸 고민을 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몰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투자가 됐다가 이게 부동산 시장 이외에 다른 쪽으로 이게 그 유동성이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 투자 또 다시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돈이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부동산에만 지금 몰려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생산 부분이나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재투자하면서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겁나는 거죠. 근데 크게 봤을 때는 결국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부동산밖에 없어서 그렇죠. 네, 결국에는 그런 이제 자조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조금 그래도 안정화되려면은 다른 산업이 발전을 하고 다 같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 있으면 돈은 생물이니까 돌게 된다고요? 돌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동력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돈은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지금 이번에 주식 시장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해가지고 주식을 다시 올려버렸잖아요. 떠받치는 경우가 생겼잖아. 돈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못 찾을 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코로나19 아마 내년, 내후년 되면 전 부동산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 갈 데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시장이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경제 성장 계속 안 된다 그러지, 공시수 떨어진다 그러지, 경제 지표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 가게가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은 바로 넘어갑니다. 예. 지금 그게 지금 제일 겁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가게가 무너진 부동산 시장도 같이 도미노처럼 붕괴된다. 왜 이게 이 현상이 위험한 거냐, 심각한 거냐면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도미노 현상이 발생을 하면 내가 살 집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이 다 죽어 나가야지만 그렇죠. 이제 나는 내 집 마련할 수 있겠구나. 이미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누가 완전히 폭망을 해야지만 그 집값이 안정화가 돼 버리는. 그래서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시점까지 와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부동산 말고 다른 돈길을 좀 터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빨리.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 자체가 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어야 된다. 그래야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매력이 사실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구 감소, 뭐 어떤 주택 시장의 어떤 수급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변화가 굉장히 지금 코로나19 이런 걸로 인해서 빨라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 정부가 기존의 어떤 정책, 규제 정책 뭐 이런 것보다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조금만 낫겠습니까? 그냥 국가부도의 날 영화만 계속 생각이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밖에 못한 것 같아요. 결국 이 거품과 같은 부동산 가격은 있는 사람들만 계속 돈을 벌게 되는 구조이고 실제 거주가 필요한, 실제 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실수요자에 맞추는 정책은 사실 정책이 따라가기 힘들 것 같고 우리 모두 선순환되는 시장 구조를 위해서 국민들도 의식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저는 일단은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시장을 절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걸 좀 크게 느꼈고, 다만 그 이기심이 정말 광기로 흐를 때는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건데 이 방법이 뭐냐.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좀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한 이야기네요. 하나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상 이제 집을 구하는 게 너무 판타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집장만 하고 그러면 자기가 되게 소외되고 고립되거든요. 근데 이런 방송에서 이 부동산에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뤄준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이 떳떳한 거죠. 내가 집 없다고 그렇죠. 위축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깊게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그거라는 얘기해도 생각. 집값 오르더라도 그때 상처받는 사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근데 그거만 저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 게 이게 또 시그널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투기 세력에게 아니 우리한테 관심 근데 없는 투기 세력은 이런 방송은 보도 안 해요. 결국에는 또 네, 그래 안 봐. 시간 없어. 이러면서. 자, 우리도 집 구할 수 있겠죠? 그럼요. 대구 시민 모두 집 걱정 없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 바라면서 네. 힘내보아요. 나리 씨, 네. 신청곡 있어요? 신청곡요? 네. 있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네. 들국화의 산후라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들국화의 산후라면 행복하게 삽시다. 사는 거 별거 없어요. 그래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오손도 점점 사귀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내가 든다. 내일은 내가 든다. 내일은 내가 든다. 내일은 해가 뜬다. 감사합니다.